학습 목표와 오답 유형과 지도법 설명을 해놨어요. 소리와 문자 구별을 아이들이 중요할까요? 네, 아이들 아무 생각 없죠. 굳이 밝혀놓은 것이 선생님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해보세요. 입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발음을 할 수 있죠. 야 해볼까요? 입 안 움직이고 발음 불가능하죠. 입이 달라지는 게 이중모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합니다. 한글 쓰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서를 외울 필요 없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것만 이제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되죠. 모음은 홀로 나는 소리예요. 이런 것 사실은 아이보다는 선생님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자음자 이름을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는 자음자 이름을 굳이 안 가르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그게 학습자에게 혼란과 학습 부담을 주니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지만 자음자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음자 이름 만드는 거.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만 기역, 디귿, 시옷이다. 이 정도 알면 되고 북한에서는 기역, 디귿, 시읒 이렇게 한다고 했죠. 아이들이 써보면서 이렇게 하면 다음자 이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요. 초성에 쓴 이응과 종성에 쓴 이응은 전혀 음가가 다른 글자라는 것, 표기와 발음이 다른지 좀 생각하게 합니다.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구분하는 것도 합니다. 이것도 아이들에게 굳이 필요할까요? 선생님들이 이 기준으로 아이들이 어디에서 틀리는지를 보시라고요. 첫 소리에서 틀리는지, 가운데 소리에서 틀리는지, 종성에서 틀리는지 선생님이 요거를 알고 계셔야 아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지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글자 쓰기에서 오류가 나는 것은 대부분은 이중모음 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 여기에서 오류가 나죠. 받아쓰기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초성에서는 특히 외국인은 이런 게 이제 좀 어렵죠.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잘 구분해서 쓰느냐, 모음을 잘 구분해서 쓰느냐, 끝소리는 7개 받침, 소리 나는 대로 잘 쓰느냐, 요것만 잘 보면 되죠. 선생님들이 초성에 문제가 있는지, 중성에 문제가 있는지, 종성에 문제가 있는지 관찰하시면서 받아쓰기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에 어떻게 구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한글 배울 때부터 빅에와 스몰에를 구별해서 발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미 발음이 같아져 버려서 결국은 어휘력 싸움입니다. 한자 싸움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왠지 같은 것은 왜인지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 왜를 씁니다. 뭐 웬일, 웬사람 할 때 밤새, 금새 왜 구분을 해서 쓸까? 이거는 밤 사이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쓰고, 이거는 금 시에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를 씁니다. 어원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은 교재에 밝혀 놓았습니다. 대부분 이게 한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은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단모음과 단모음 결합으로 이중모음을 발음을 해야 된다고 했죠. 나중에는 편하게 발음하더라도 한글 읽기 쓰기 배우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게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바가 아니고 과, 오와 아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발음을 해야 쓸 때도 이렇게 쓰겠죠. 저가 아니고 저, 정확하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가 합쳐진 말은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처랑 같다. 근데 요게 줄어든 말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이해가 줄어든 말이 예다. 한글 배울 때와 마찬가지의 원리,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중모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받아쓰기를 해요. 연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오는 거죠. 애들에게 굳이 이거를 시켜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쓸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시라고요. 선생님들은 요거를 알아야 이 지도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떻게 쓰는지 굳이 의문론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이중모음 어떻게 두 개가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지 쓰게 하고, 음절을 쓰게 하고, 어느새, 금세, 왠지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중모음은 발음을 정확하게 단모음과 단모음을 합쳐서 발음을 하고 표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 끝에 오는 받침 소리 나는 대로 쓰게 하면 되고요. 드디어 표기와 소리가 다른 글자, 소리는 편하게 하지만 쓸 때는 말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써야 된다. 문장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음만 확실하게 알아도 받아쓰기에 50%가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는 전부 같은 소리가 나지만 어떻게 구분해서 쓰나요? 너무 어렵죠. 읽는 것은 어떻게 읽다 하더라도 쓰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뒤에다가 이렇게 모음을 넣어보는 거예요. 같아, 가시, 갔어, 가진, 살갗을 받침 소리가 넘어가서 소리가 나죠. 받침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옷과 쌍시옷 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it, get 배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과거형이 줄어들었을 때만 쌍시옷을 씁니다. 말의 형태, 어원을 밝혀서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빼앗 겼다 할 때 겼다는 기 얻다가 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시옷을 써야 되는 거죠. 겹받침, 읽다 할 때는 기역 받침만 소리가 나죠. 읽기 할 때는 리을 받침만 소리가 나죠. 읽어 차례로 둘 다 소리 나죠. 겹받침은 이렇게 연음을 이용해서 뒤에 모음을 넣어 기억을 하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으 소리가 나는 글자의 대부분은 시옷을 쓴다. 울긋불긋 같은 의성어, 의태어 전부 시옷 들어가 있고요. 외래어를 표기할 때도 굿모닝 할 때 잘난 척 하느라고 디귿 쓰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냥 시옷을 씁니다. 조사만 구분을 해서 쓰게 하고 어미만 구분을 해서 쓰게 해서 어근과 어간과 어미, 조사를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위에 발음 다 밝혀놓았고 낱말의 짜임이라고 한 거 형태소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받아쓰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그 전에 보고 쓰기를 먼저 해요. 근데 보고 쓰는 것도 난이도가 있어요. 위에서 바로 보고 쓰는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합니다. 근데 아직 읽기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요 정도만 와도 어려워합니다. 바로 밑에 안 오면은. 이렇게 학습자를 관찰하면서 이 아이의 지금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고 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아쓰기를 하는데 받아쓰기 10개 다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한번 보고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 다시 해보면은요, 대부분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 보고 쓰고 난 다음에 한 문장 받아쓰기. 한 문장 쓰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틀린 것을 인식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다 틀리면 다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하고 채점 스스로 하게 합니다. 선생님처럼. 그러면 아이들 좋아하고요. 또 틀린 글자는 지우개로 지우지 말고 빨간색으로. 그래서 내가 뭘 틀렸는지, 그럼 다음에 봤을 때 그 빨간 글자만 보면 아, 내가 뭘 틀렸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받아쓰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아이에게 힌트를 줘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받아쓰기 지도 핵심은 같은 유형을 묶어가지고 비음화 배울 때는 비음화만, 유음화 할 때는 유음화만 이렇게 묶어서 해야지 이게 뒤죽박죽 나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그 음운 변동의 원리를 알 수 있게 한 문장씩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은 안 된다. 받아쓰기는 어렵습니다. 틀린 거 중심으로 3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지 비로소 본있게 되고요.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음을 활용해서 뒤에 모음으로 받침이 넘어간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네, 겹받침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말과 리을 기억이 있으니까 리을 기억 겹받침을 써야 된다. 지도를 하면 됩니다.